자, 2025년 6월 고위 모의고사 41번에서 42번 지문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선택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이 많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문장에서 주제를 암시를 해줍니다. 초콜릿 쇼핑에서 선택지가 많을 때, 이럴 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어떤 것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0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랑 6개 선택지가 있을 때랑.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이제 30가지가 있을 때 이런 선택에 직면한 쇼핑 고객들이 6가지 선택지만 제시받았을 때 비교하면 어떤 것도 사지 않고 떠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여기서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이제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시를 하나 더 줍니다. 선택권을 주지 않았을 때와 주어졌을 때 행복감의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 의문을 가지면서 의문은 답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답이 주제가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어요. 자, 직원들한테 파리로 무료 여행 제공하면 행복하고 하와이로 그냥 무료 제공해도 행복한데 둘 중 선택하라고 하면 덜 행복하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글에서 왜 한다고요? 답을 주려고요. 그 답이 주제라는 거죠. 이런 걸 선택의 횡포라고 하는데 비교를 하게 되고 단점을 인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의사결정을 제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비교를 하고 상대적인 단점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파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제 바다 없다고 불평하고 하와이 선택하는 사람은 박물관 없다고 후회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이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택의 횡포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자유를 제공하기보다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 의사결정을 제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구체화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선택은요, 비교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후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불행을 초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선택이 불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바르게 하려는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비교들을 또 처리하고 노력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대를 함께 높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후회하기 시작해서 옳은 것이었는지를 궁금해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주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개인의 스트레스와 후회를 증가시켜가지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쇼핑객들인데요. 직면한 쇼핑객들이에요. 뭐와 직면한 쇼핑객들이냐면 선택이요. 30개의 다른 다양성과 고급 초콜릿에 이런 거에 직면한 이 쇼핑객들은요, 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기에? 자, 걸어서 멀어지기에 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자, 비교되면서 어떤 것과 이랬을 때와 비교되면서예요. 그들이 제시되었을 때요. 하프와 더즌이면은 6개죠. 6개의 선택지가 이제 제시됐을 때와 비교를 해서. 자, confronted는 여기서 직면한, 직면된 이런 뜻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 정리. be likely to 부정사라고 하면은 to 부정사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likely는 뭐랑 비슷하게 보시라고요? possible 랑 비슷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to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o working 이렇게 해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전면국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도 목적어 없이 같이 분사구문 compar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present A with B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사형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제시하다. 자, 얘가 수동태로 됐을 때 A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A, B, presented. with가 같이 내려옵니다. with B. 이렇게 수동태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present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자, 2번 문장입니다. 만약에요, 직원들이요, 받으면요, 무료 여행을요, 파리로, 그들은 행복합니다.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얘도 사형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동태가 되면 보통 목적어가 없는데 A, B, given B 이렇게 돼서 여기에 명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외우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give라고 쓰시면 안 되죠. 자, 여기는 오히려 사형식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당신이요, 주면요, 그들에게요, 무료, 하와이로의 무료 여행을요, 그들은 행복합니다. 자, 여기는 사형식이니까 are given을 쓰면 안 되겠죠. 능동이니까. 4번 문장. 자, 만약에 당신이요, 제공하면요, 그들에게 give랑 똑같은 뜻이죠. offer는 선택권을요, 무슨 선택권? 두 가지 목적지 사이에서의 선택권을 제공을 하면요, 그들은 덜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을 그들이 선택하더라도 목적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are offer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능동이기 때문에. 자,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no matter when 이렇게 해서 이 접속사에 따라서 뒤에 문장 구조가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what은 항상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항상은 아니지만 예외가 있지만 보통 그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올 수 있는 반대 보기는 how 이런 걸 쓰시면 안 되죠. how는 뒷문장이 완전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긴 그래서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choosing도 안 되고 수동태로 쓰면은 완전해지기 때문에 are chosen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죠. 자, 5번 문장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왜 선택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울까? 여기 있는 might가 여기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요것도 잡아드려야 되겠네요. be 대신에 is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렇지 저긴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자, 여기는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형태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유는요 대절인데요. 선택이요 강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들도록요
뭘 만들어? 비교를. 그래서 비교를 하도록. 자, 그리고 인정하도록 뭐를? 상대적인 단점을.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is를 r로 쓰시면 안 되겠죠. 앞에 있는 reason이랑 수일치를 하니까. 이건 보호 자리에 나온 명사절입니다. 대절은요. 뒷문장이 오형식으로 완전하고요.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을 쓸 수 없고, 그리고 형용사절 위치를 쓸 수가 없죠. 하나 더. 자, 여기 보면은 make가 이렇게 나오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준동사를 쓰느냐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 일반 동사를 쓴 거기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를 쓴 거죠. making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acknowledging 이렇게 ing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밑줄 쳐놔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자, 6번 문장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택한 사람들이죠. 8일을요. 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불평합니다. 뭘 불평하냐면 그냥 무료로 가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건데, 그쵸? 근데 선택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파리가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다를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와이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자, 이 사람들은 후회한다는 거죠. 뭘 후회한다는 거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박물관을요. 참 사람이 재밌어요. 그쵸? 자, 여기 choose 같은 경우는 who 때문에 나온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의 이제 동사입니다. choosing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who are chosen도 쓰시면 안 되겠죠? 수동태로 쓰면 안 되죠? 여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who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로 동사였기 때문에 준동사로 complain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are complained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그리고 얘랑 사람이랑 이렇게 수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omplains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that은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절의 대절입니다. 뒷문장이 삼형식으로 완전해요. 그래서 얘는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도 못 쓰고, 그리고 형용사절 which도 못 쓰는 거죠. 여기는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who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which를 쓰시면 안 되고요. 형용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에 what도 쓰시면 안 되고, 주어가 생략된 주격관계대명사 이 choose도 뭘로 쓰시면 안 됩니까? 여기 있는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regret은 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일치를 이 does랑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필기가 좀 지저분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수일치를 하기 때문에 regrets 안 되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regretting 안 되고, 그리고 are regretted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that도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위에 what, which로 쓸 수 없죠.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명사절 what을 쓸 수 없고,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절 which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7번 문장입니다. 심리학자 이 사람은요 부릅니다. 이걸요
선택의 횡포라고. 자, 왜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 자유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 이것은 실제로는 제한하기 때문이죠. 제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사결정을요. 자, 여기 있는 콜즈 같은 경우는 오형식 동사니까 자주 이렇게 나오니까 외우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is cold 이렇게 이 사람이 선택의 횡포라고 불리면 웃긴 거죠. 그리고 because 다음에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서 여기는 접속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인 because of로 쓰시면 안 되죠. 이거 조심해 주세요. 요거는 부사구인 거죠. 자, 요거 된 다음에 부사구기 때문에 요거 자리가 여기에서는 provide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8번 문장입니다. 그는 주장했는데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더 많은 선택이요. 올린다고요. 뭐를? 불행함을요. 자, 왜냐면 우리는 걱정하기 때문이죠. 자, 뭘 걱정하냐면 우리가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잘못된 선택을.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뭘 노력했냐?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비교를, 노력에 있어서 이것을 잘 하려는,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안에서 이제 너무 힘든 일을 겪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요렇게 좀 구조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자,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온 거죠. is argu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명사절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은 못 쓰고 형용사절 which도 못 쓰죠.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접속사고 전치사인 because of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that도 목적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명사절이고, 자, 같은 이유로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 못 쓰고 형용사절 which 못 쓰고. be going to 부정사죠. 뭐뭐 할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한 거죠. to 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to making 쓰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어로서 형용사 자리예요. 스트레스는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삼형식이 되긴 하지만, 근데 스트레싱이라고 쓰시게 되면 누군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 더, try to 부정사가 있고 try ing가 있다는 거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얘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른 거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프로세싱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장입니다. 좀 많이 길죠? 여러분 힘내주세요. 선생님도 힘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요,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분노를요. 어떤 분노냐면 만드는 것에 대한 분노, 잘못된 선택을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동사 1, 동사 2 올립니다. 기대를요, 어떤 기대냐면 동격입니다. 우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하기에? 얻기에, 최선의 선택을 얻기에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올린다는 거죠. 여기 있는 raise 같은 경우는 요 this, both가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수일치도 얘랑 하는 거고요. 요것도 그럼 같이 잡아야겠네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선생님 미안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것은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선생님도 헷갈릴 뻔했어요. both A and B입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도 increase라고 쓰시면 안 되고 raise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대절은 동격의 대절.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명사인 경우 이제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완전한 문장을 써서 이제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고,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와도 안 되고, 그리고 형용사절 위치도 안 된다는 거. be able to 부정사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to 부정사를 이렇게 써야 되지 getting을 쓰셔도 안 되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형태로 이렇게 전면구로 쓰셔도 안 된다는 거.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선택을 한 후에 우리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뭐 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요. 자, 궁금해 하면서 뭘 궁금해 하냐면 여기가 목적어죠. 자,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자, 여기 start to, start ing를 써도 뭐 비슷하긴 한데 뭐만 안 쓰시면 되냐면 to regretting만 안 쓰시면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죠. wonder라고 이제 동사를 쓰시면 안 되고 wondered 이렇게 수동을 쓰셔도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이 부사절을요 축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귀찮아 갖고 접속사를 지우고 얘 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지우고, 그리고 이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서 ing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축약하는 방법이죠. 자,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를 봤을 때 얘가 더 이 동사 대비 여기 1번 동사 주절의 동사 대비 2번 동사가 시제가 앞선 시제다. 그렇게 하면 이거를 having pp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having pp가 나온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being made 이렇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have pp는 선생님이 능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걸 대비를 해서. 그러면 실제로 얘는 뭐였냐? 자, 접속사를 as로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어가 똑같아서 지웠기 때문에 우리는 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한 시제에 앞섰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써야 됩니다. As we made the choice. 원래 이거를 줄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we then start.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니까 얘가 먼저 일어난 일, 한 시대 앞선 일이라서 having pp로 썼다. 그래서 얘는 서술형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지문 2문항으로 나왔던 긴 이제 단일 장문이었고요. 자, 여기 이 부분 많은 선택에 직면을 하면 선택지가 많은 거죠. 빈칸. 뭐와 비교해서 6개. 빈칸. 그리고 얘네 둘 다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함축적 의미 추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선택지가 많았을 때, 여기는 선택지가 적었을 때. 선택지가 많았을 때 어떻다? 더 결정을 못한다. 더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함축적 의미 추론. 밑줄 치워놓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선택지가 적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지가 적어서 행복하다. 하지만 이거 선택지를 오히려 주면 이거는 행복하고 얘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선택이 왜냐면 우리한테 이제 비교를 강요하고 단점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forbi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 행복하지 않은 예시. 그리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약한다. 문맥상으로는 help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심리학자를 얘기를 한 거니까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더 큰 선택은, 더 많은 선택은 불행을 야기한다. 빈칸. 불행을 올린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걸 안도되고 그런 뜻의 relax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relieved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요. 아, 선생님 하나 빠뜨렸는데,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행복한데 여기까지, 그러나 덜 행복하다 이러니까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역시 순서 문장에 이제 지문의 순서 단서로도 쓰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두 개. 자,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순서 또는 삽입의 단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가 바꿔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서술형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